여기는 저스트비 홍대 선원이라고, 제가 우주신의 윙크 덕분에 알게 된, 제가 마음을 수양하는 곳입니다. 이 사회에 제가 찌들면서 제가 몰랐는데 제 안에 필요 없는 욕심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여기서 비우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제 마음을 비우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니는 곳입니다. 자주 뵙네요. 아, 그 차를 드실래요? 네. 그래서 낙천사에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지? 낙천사에 계시죠? 제주도는 오히려 그 조계종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조계종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 제주도는 어디 태국놈이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그거 하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또 인연 있어. 그런 건데 그거 예스님이시라고. 종다리가 능예. 아니 능예 스님이십니다. 눈알 능예 지혜, 눈알 능예 지혜. 고성 녹차의 고성 스님.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와서 알려줬어요. 저의 힐링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존재 자체로 감사한. 저래가 오분선언. 제 마음 평화에 엄청 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일본에서 오신 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레미님이라고 이 저스트비 여기 홍대 선원 멤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유튜브. 안 다운받겠어요? 아, 네. 재밌는 보내세요. 지금은 요가를 12시간 하는 날인데, 저는 요가를 아직 요가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각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가를 처음 요가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오늘 요가를 하면서 마음 수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을 오랜만에 와보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국내보다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20대 초반 때 이쪽에서 살았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나무 판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원래는 여기 미끄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끄럼 방지하려고 쓰리는 판자인데 그때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그때는 남한테 피해만 끼치면서 살던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판자를 끌고 여기에 딱 해서 여기서 자면은요, 왜 여기에 자면은요, 근데 진짜 어떻게 살았지 여기서? 근데 여기서 소주병 한 병 원샷하고 잠들고 머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때릴까봐라는 그런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이 머리 저 구석에 박고 자고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메스 누나라는 DJ 이메스 누나, 샤드아웃 이메스, 그 누나한테 노숙하고 있는 거를 숨기고서 살다가 친구였다가 그 전화로 너무 힘들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은사님께서 자기 삼각지에 있는 자기 작업실 옆방을 진짜 그 새우등잠이라도 자기 해주는 그런 공간을 내주셔가지고, 새우등이 참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내주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근데 그런 공간을 내주신 DJ 이메스, shout out to DJ 이메스. Never forget you. I cannot forget you forever. I will never. 저기 보이시죠? 지금 저기 바로 밑에, 지금 저게 제가 살던 곳 창문이거든요. 저 바로 밑에. 이게 이 밑이 지금 보이죠? 저게 제 창문이었어요. 제가 사는 거. 오! 안녕하세요. 예, 진짜 아름다운 양꼬치집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밑에서 아주 엄청 시끄러우셨을 텐데 진짜 그때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흥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저 지금 옛날에 살던 곳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여기서 진짜 제 변천사를 다 보신 분인데, 제 변천사를 다 지금도 제가 뭐가 완성됐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진짜 그 별짓을 다 봤거든요. 제가 다른 새해 복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해요. 안녕. 진짜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저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랑 같은 원씨. 저 힘들 때 식사도 공짜로 주신 적 있으세요? 진짜 감사해요. 저 진짜 그때
저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예 그때 빨라했는데 아니야. 대구만. 근데 그 이사 갔어? 이사 갔어? 2년 반 전에 이사 갔다가 오랜만에 와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지 같은 곳이니까. 예, 여기 아주 아름다운 여기 뒤에서 아름다운 음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여수댁 음식점 술집 아주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 그 허영만 씨도 와서 유튜브 쪽에 봤는데. 네? 허영만 씨. 태영만 씨가? 아 제가 한 발 늦었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죠? 아, 뭐 별로 도와준 거 없어. 제가 술 먹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뭐가 죄송해. 왜, 뭐.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이사를 갔었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인사드리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아주 평화로워졌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해졌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아이고, 고맙다. 그래. 대박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파이팅! 다음에 또 와. 예, 알았지?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잘 되나? 예, 조회수, 구독자 수 많이 늘려야지. 예, 그래. 조회수도 한 100만 정도 나오게 해. 그래야지 또 2천만 원 나오잖아. 예, 이 감독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아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할머니,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또 오는 걸로 됐어. 아니, 제가 뭐? 절을 제대로 드려보고 싶어서요. 저를 세배를 한다고? 예, 아이고, 그렇구나. 두 분께 그래. 해라. 예? 아이고. 할머니 피도 섞이지 않았던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희소식으로만 그래. 희소식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 말썽 많이 피우는 놈 키워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잘 되면 그게 최고.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이제서야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친인척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경조사를 이렇게 십몇 년을 안 와봤는데 이제 피하지 않고 제가 잘 노력해서 원씨 집안 그래도 제가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냐? 아이고. 이 반절을 제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응, 그래. 그럼 되냐. 아이고, 고맙다. 제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잘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응. 고맙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어,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 잘 되면 돼. 그걸로 나는 만족이야, 우리는. 조금만 더 150살까지만 같이 함께 저랑 아유, 있었지. 그렇게 사냐?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됐더라고요. 제가 응, 지구에 응, 기록을 하고 있는 거를 응. 이제는 이 친구랑 같이 기록을 하는 건데 이 디지털이에요. 이건 이거 광고. 이게
전데 저를 캐릭터화 시켰어요. 제가 얼굴 이래서 무언가 이제 제가 저한테 해주는 말을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게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그 전체 이용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얘들아,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지구는 절대 전쟁터가 아니야. 과연 이게 좋은 걸까? 이 나라 자살률 1등. 우리 모두 힘을 내자. 하자 이겨내자. 우리 모두 일어나자. 모든 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 그런 거를 표현한 건데, 예. 그 사연이 있어가지고 같이 살아보진 못했지만, 어려서는 살았지. 뭐, 예. 초등학교 다니지. 아유, 그때 유날 제가 너무 괴롭혔어요. 잠깐 와 있는 건데도 질투나서. 그렇게 괴롭히진 않았는데. 아니 유나랑 저만 아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사과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하고 있는데 응. 걔는 계속 기억 남을 거라 어. 너무 제가 질투쟁이였어. 우리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누나가 내가 안고 있으면 저리 가라고. 내 할머니인데 왜 네가 안고 있냐고. 그러고 이제 밀친 적이 있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심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실 때. 그래서 아이, 어려서는 다 그래. 그리고 싸우고 사는 거지 뭐. 어려서는 다 싸우고 사는 거야 그렇게. 저는 두 번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시간은 뭐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시간은 많지. 가볼게요. 가와. 네. 이거 이제 줬는데 이거 좀 먹어라. 아 예. 이거 좀 먹어. 저 총각도 같이 좀 먹어. 총각님 응. 혹시 한 입으로 드실 수 있나요? 먹네. 밖에서 막 돌아다니지 못하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나도. 아, 요거 갖다 뭘 사먹어봐. 감사합니다. 그 롤라 응. 300일게요. 응. 감사합니다. 미리 했었 아니 친구 총각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응. 잘 지내고 같이. 응. 할게요. 그래. 아이고. 예. 새해 많이 받으세요. 그래. 아이고. 고맙다. 입술고 보세요. 그래. 고마워요. 네.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온갖 힘을 쥐어짜 결국엔 해냈다고 생각했었고 방심한 순간 우르르르. 낙차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려놓았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였을까? 무엇을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걸까? 달이 보였다. 어렸을 때 나와 달리기 시합을 해주던 달은 여전했고 나만 달라졌다. 달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무얼 위해 달리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의 결핍들이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집착이 컸었다.
여동생이 나를 키워주시던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얄미워 여동생을 때렸던 게 기억이 난다. 너는 엄마가 있잖아. 할머니는 내 거야. 어딜 가든 사랑받고 싶었다. 늘 소속감을 원했다. 피를 섞지 않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나에게 소중한 너를 내 몸에 새길게. 우린 가족이야.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 나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가족으로 인지했다. 그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으면 가해자가 되어주는 것도 해낼 수 있었다. 왜 우리 가족 건드려? 가족을 건드리는데 감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사회에서 가족을 찾고 있던 나의 결핍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운이 좋아 일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족들을 챙기고 싶었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에 부닥쳤었다. 내가 나를 키워야만 누군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좀만 기다려줘. 수많은 뒷담이 들린다.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하나 신경 쓰였다.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겠지.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겠지. 맨정신으로는 버티지 않고 술과 온갖 것을 이용해 저 멀리 도망간다. 다시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해놓은 상황. 수많은 뒷담이 들린다. 그래도 이젠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거라고 합리화가 된다. 나는야 미친놈. 이젠 다 필요 없어. 배우자 한 명만 있으면 돼. 헤어졌다. 나도 못 견뎌서 온갖 것을 이용해 계속 도망다니던 나의 괴물을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것이 부러웠다. 무슨 실수를 해도 결국엔 가족이라 용서가 될 수 있는, 피가 섞여야만 가능한 그 가족. 마음껏 기댈 수 있는 그 가족. 존나 모든 게 힘들 때, 그냥 존나 힘들고 나약하고 지저분해져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 환상 속의 가족. 내가 채우려는 걸 채울수록 멀어져만 갔다. 이미 채워져 있었던 것들은 왜 몰랐을까? 내가 받은 상처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면 알게 될수록 내가 준 상처들 또한 아주 많이 알게 된다. 받은 상처에 대한 충격보다 내가 준 상처들에 대해 더 충격적이었다. 이 결핍이 나를 힘들게 했으며 타인도 힘들게 했다. 이 녀석을 죽여야 한다. 이 녀석에 대해 알면 알게 될수록 이 녀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까지 다 이 녀석의 작품이었으며 이 녀석이 내 자체였다는 걸 알아버렸다. 나는 이 녀석을 데리고 이 사회랑 했던 싸움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투쟁을 해왔다. 속이 부정으로 꽉 찼기에 긍정을 온갖 방법으로 설치해 놨었고 쓸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썼던 것 같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지쳐있는 나약한 나의 모습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에 문신도 이용하게 되었다. 그치만 이 녀석 알면 알수록 이 사회랑 진짜 오지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뭔지 알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이제서야 알겠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지 않았다. 살 이유를 찾을 순 있어도 그건 억지였다. 이기적이게라도 편하고 싶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을 맘껏 먹었다. 뛰어내리는 건 자신 있었다. 죽음은 그 다음 일이다. 마음을 먹은 순간 살았다. 경찰분들은 신기했다. 잊고 지내던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전화가 왔다. 서로 입을 열지 못해도 대화는 됐다. 뻐끔뻐끔도 대화다. 경찰분들 덕에 대한민국에서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도 알게 됐다. 내 본심은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받아들여야만 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 공간 말고는 질문을 던질 곳이 안 보였다. 만약 지옥이 존재해서 자살을 하여 지옥에 간다면 그 만약이 0.1%여도 그 0.1%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자살도 여기보다 편하기 위해 하는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 0.1%의 확률로 더 족같은 지옥으로 가버린다면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모든 0.1%들에 대한 크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질문을 던져 할 수 있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그리고 그 요소들의 교집합이 상상이 되었을 때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니라 여기 우주에 존재하는 모두가 결국 하나고 우리 모두는 우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세포들이라고 느끼게 돼버렸다. 과학적으로도 빅뱅 이론으로만 생각하였을 때 점 하나로 시작되어 무한히 퍼지고 있다는 이 우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가족이다. 심지어 저 미운 놈들도 나와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소중한 세포네? 그래, 덕분에 많이 배웠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 덕분에. 이게 맞다. 여기서 0.1%의 확률로라도 그동안의 내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그 0.1%의 확률이 엄청 무서워진다. 그만큼 당당하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던 마법사 친구들에게 연락을 건다. 알려줘.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깨달음 놀이를 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내리깐다. 고생의 레벨을 따진다. 자유롭고 행복하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정을 100%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영원히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놀이터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늘 동네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 부침개를 서로 나눠주면서 웃고 계신 저분들. 저 미소와 저 여유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여쭤보았다.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하신다.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는 거지 뭐? 라신다. 일단 그냥 살아보기로 했다. 전세를 뺀다. 집을 옮긴다.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게 작은 집으로. 전세를 뺀 돈으로 나의 기록을 만들기로 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을 때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재미있어하는 방식으로 내 기록을 남겨놓아야지. 디지털을 통해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영원히. 이런 영혼도 지구에 살았었습니다. 사고로 죽게 되거든 웃으면서 파이를 외치면서 죽을 수 있게. 향후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그때 돼서 생각해보면 되지.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살아야만 하니까. 소속감을 찾으려는 욕심 없이 내가 나를 아주 재밌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나랑 하는 경쟁에 집중하고 있기에 남들의 경쟁에 껴있지 않았다. 사회가 아닌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기록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그러기에 뒤처지는 것도 앞서가는 것도 없었다.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돈은 떨어졌고 보일러가 끊겼다. 전기는 필요한데 보일러쯤이야. 냉수 샤워. 경험했던 문신처럼 어차피 지나간다. 경험했던 아픔처럼 어차피 지나간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 재밌게 즐겨야지. 여기서 배울 건 또 뭐가 있는지. 역시 어차피 지나간다. 어차피 해가 뜨고 또 어차피 해가 진다. 이걸 능수능란하게 즐기는 게 인생의 고수구나. 사람들을 잘 못 보겠다. 너무 내 세상에서만 살았나?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자, 일어나자.
내가 나를 찾고 있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은 OECD 중 자살률 1등이다. 여기도 전쟁판이다.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느끼며 자아 성찰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기성세대 분들 덕분이다. 포탄이 오가는 전쟁통을 경험하시면서 IMF까지 출세를 해야만 하는 게 온 가족의 목표인 삶이었다. 이제는 그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학습된 편견에 맞설 때다. 삶에 대한 맞고 틀리다가 우리 사회에 적용되어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태워진 레이스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살기 위한 행동에 죽는다. 남한은 스스로 죽인다. 나는 살기 위해 내 영혼을 지켜야 한다. 이 사회에서 내가 더 내가 되기 위해 달려간다. 살기 위해 이 사회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내가 나를 마주해야 한다.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나를 기록한다. 내가 없으면 나한테 이 우주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가 없어도 우주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없다. 알으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어주셨고, 치도 상상은 현실이 된다. I love you people. 자, 할머니 할아버지 김치 다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둘 셋 김치. 아니 할아버지 웃으셔야죠.